지금 카페를 운영 중이고 지금 단순 부분 발주작으로 지금 일주일에 6, 7년간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다음. 네. 네. 이름 말해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정하고요. 저는 사실은 진단 받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40대 중반에 갑자기 이제 뇌전증이 찾아왔고요. 그래서 그 인생 후반에 다른 진로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뇌전증이 찾아오는 바람에 좀 이제 가족들이 전혀 뇌전증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나오다가 정식으로 진단은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약물로 지금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은 잘 이겨나가면서 이렇게 환우분들하고도 모임을 하고 있고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이 질환에 대해서 걸린 적이 없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이 질환이 발생해가지고 정식적으로는 1991년도에 그 신촌에 있는 S병원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 50세가 넘은 지금까지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있고 측두엽 난치성 질환이라고 그렇게 그 진단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그 약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계기가 다들 좀 다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씩 참여하신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재영 팀장님으로부터 인터뷰 요청해갖고, 그리고 이제 제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뇌전증 환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한데요. 환우 모임에 제가 참여하고 이제 소식을 받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올라왔길래 이제 신청을 이제 용기를 내서 한번 해봤고요. 사실은 진단 받을 때 저는 의사 선생님께서 고혈압, 당뇨처럼 뭐 별거 아니다, 그냥 뭐 너무 걱정 안 한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에 공부를 해야 되는 병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소책자를 나름 두꺼운 책자를 주셨습니다. 뇌전증에 대해서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다 잘 아셔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병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책자를 잘 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책자를 받으면서 저는 좀 충격적이어서 내가 왜 갑자기 이런 병에, 그러면서 그 병원 갈 때마다 그 안내 책자를 가져와서 그 맨 위에 문구를 간질이 아닙니다, 뇌전증입니다, 이 문구를 제가 새로 새겨서 그 소책자를 제가 따로 제본을 했었어요. 네, 30권씩 제본을 해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저는 숨기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본에서 그걸 이렇게 나눠주면서 막 제가 나름 혼자 이렇게 지역 내에서 알리고 다니다가 이런 자리가 또 생겼다고 해서 좀 그 뇌전증에 대해서 알고 막 공부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좀 많이 생겨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환우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경우는 여기 지금 게스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카페에 같은 환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은 각자가 자신의 질환에 대해서 숨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숨기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직장이나 그 밖에 뭐 동료들, 친구들 이런 분들에게
자신의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점점 자기가 위축이 되고 자기가 더 왜곡이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밝히고 이거는 숨길 병이 아닌데 왜 그거를 숨길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느 빗장에 그냥 가둬버리는, 새 장 안에 새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조금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생각에 있어서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곳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와서 같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사자분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뇌전증 장애인 당사자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을지 한 분씩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그렇고, 그리고 이제 대인 관계할 때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는 자리에 거기서 증상이 일어날까봐, 거기서 발작할까봐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잘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제 무서워서 이제 잘 나가질 않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좀 다른 환우분들에 비해서 조금 특이한 케이스여서 오히려 저는 진단을 받고 나서 나중에 대발작을 그전엔 몰랐다가 더 많이 하게 된 경우고 낮에는 좀 멍하게 되는 경우라 제가 이걸 숨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잘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밝히고 다니면서 처음부터 당당하게 말을 하고 다니면서 저는 좀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제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좀 어려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약물, 항경련제 적응을 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어떤 육체와 정신의 어떤 그 어려움 상태가 그 약에 적응하느라고 그랬었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됐고요. 그리고 좀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제 삶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 이제 그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어떤 불안이라는 한 덩어리를 내가 가슴에 지고 살겠구나.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아니면 제가 속한 단체에서 다 밝히고 다녔을 때 이제 설명을 하고 알리고 다녔거든요. 제 앞에 계신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혹시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주세요. 간단하니까. 근데 알리고 다니니까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저와 이렇게 제가 속한 그 사회와 저와 선이 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분들도 나에 대한 어떤 선이 그어지고, 그러니까 남들도 저에 대해서, 저도 남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정한 선이 그어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좀 더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자신과의 싸움도 제일 힘든 점이고, 제가 사회에 밝혔을 때 거기서 아직은 좀 어려운 점이 많다. 그게 힘듭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나를 드러낸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결코 직장이나 뭐 외부에 나 자신을 알리고 나의 가장 어려운 점, 밝히기 어려운 점을 밝힌다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 그거를 밝힘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계기가 되고 내가 그것을 상대와 공감하면서 그 상대가 나를 바로 알게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알림으로써 그가 또 나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내 인격을 정확히 알게 될 수 있다는 그것으로만 해도 서로 간에 교류가 오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좀 같이 풀어나가는 예, 게 어렵다는 같이 말씀에서 풀어나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예, 네. 예.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혹시 취업을 하려고 하실 때 본인의 장애나 질환이 조금 차별로 다가왔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취업할 때 장애인 공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네네. 하는데, 장애인 공단을 통해서 하면은 그 담당자와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다 그 담당자와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담당자가 이제 또 저 장애인 공단이다 보니까 저 말고도 다른 장애인들도 많으니까 뇌인증 장애는 발작 때문에 딱 이야기를 하면 또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몇몇 사람이 또 이제 차별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 뒤로 이제 일단 해가지고 한 발 뒤에서 이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좀 아쉽지 좀 많이 아쉬워요. 그게. 아시고 혹시 다른 분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좀 해보신 사례가 있으실까요? 제 경우 같은 때는 제가 성인이 돼서 그런 네.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인천에 있는 그 대우자동차, 과거에 지금은 쉐보레지만 대우자동차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쪽에 그때 당시에는 에스페로라고 했습니다. 에스페로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 에스페로 자동차를 라인에서 차가 계속 가는데 그 차의 앞에 대시보드를 다는 일을 했습니다. 그 차를 달면서 했었는데 그거는 연속적으로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달고 다음 차를 달고 다음 차를 달고 차가 순차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제가 쓰러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네. 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그 라인 자체가 차가 시작되면서 끝까지 그 차 한 대 라인이 완전히 정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는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죠. 안 된다. 네. 라는 식으로 거부를 당하고 거기서 청직원에서 그냥 도급체 직원으로 가서 그냥 다른 간단한 일, 단순 노무 그래서 그냥 네. 정직원이 아닌 임시 직원으로 네, 그런 네. 식으로 그냥 이렇게 일이 됐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가 그거를 제 염두에 두고 제가 쓰러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일을 제가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그 라인에 들어가는 위험한 일은 제가 하질 않았겠죠. 하질 않고 좀 더 안전하고 나에게 맞는 일을 했을 텐데 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젊은 막이 믿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리한 내가 요구를 내 스스로 오만을 가졌던 겁니다. 오만을 가졌던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네. 취업을 할 때는 항상 지금 우리 오명환 씨 네, 네. 이분 말대로 장애인 공단에 가서 무슨 어떤 자신의 그런 역할을 찾거나 아니면은 지금 여기 이 게스트 분처럼 자신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서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네, 네. 그런 게 저는 좋을 한 가지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말씀을 안 말씀하세요. 드려서 근데 이제 두 분 말씀도 왔는데 저는 또 다른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다 밝았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설명도 다 드리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아까 선이 그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해도 저는 아이들을 위한 나중에 그 진로를 바꾸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자격증도 따면서 방송국내를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막 정말 6년을 너무 좋아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뇌전증이 나중에 딱 찾아오면서 멈춰진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과 관련된 일들, 예를 들어 뭐 이제 좀 어린아이들 하다못해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제가 어떤 일자리를 구할 때 그냥 간단하게 아이들을 픽업하는 일이라든지 뭐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그 고용주의 입장이 됐을 때는 다 밝혔을 때 저분 너무 일 잘하실 것 같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 주실 것 같은데 저분이 갑자기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뭐 픽업해서 데리고 가다가 저분이 만약에 잠깐 쓰러지거나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너무 좋은데 저분을 고용하는데 부담스럽다.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의 제한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이 뇌전증의 이 병이라는 게 우리 입장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들도 굉장히 어려운 병이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생각이 되어야 되고 좀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제가 이 병을 겪고 나서 그러면 나는 이제 저는 늙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싶거든요. 네.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긴 게 제일 큰 어려운 점이고요. 그 분야를 찾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고 그게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럼 우리 사회가 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나 제도나 정책, 뭐 인식 개선 다양한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병원에서는 이제 내자도라는 걸 제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네, 좀 네. 일단은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네, 아직까지 안 들어온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자도뿐만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뇌전증 협회나 뇌전증 기관 쪽으로 제가 이제 바라는 거 있는데 뇌전증 협회고 이제를 보면은 전부 다 뇌전증을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뇌전증 이제 단체다 보니까 회비를 받는 이제 뇌전증 회원들한테만 그런 하는 게 아니라 뇌전증 회원들 아니라도 그거는 좀 정보를 좀 알 수 있게끔 좀 열어놨으면은 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예, 꼭 이제 그 사람들한테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네, 아니고 네. 그게 아니라도 이제 정보를 좀 공개를 해가지고 좀 많은 회원들이 알 수 있게끔 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예, 저도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예, 지금 듭니다. 네. 예, 회원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당사자라면 누구나 네.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좀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네, 네. 말씀.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는 이제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는 네네. 건데 국가가 이제 서비스나 어떤 정책적인 거를 지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그 분야를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바람이 있고 네. 그거보다 더 큰 바람은 이건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토크 콘서트도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보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발 뭐 심폐소생술, 뭐 화재, 그 소화기 다루는 법 국민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 뇌전증에 대한 인식이나 그러니까 병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 그리고 응급 대처 방법은 너무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이건 뭐 협회나 지원센터나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좀 합심을 하든지 아니면 좀 국가가 나서주든지 제발 공익 영상을 좀 만들어라. 네, 거기에 뇌전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이제 환자가 옆에 그런 사람이 쓰러지는 분이 계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라는 걸 지금 인터넷에서 이렇게 알리고 있어도 일반 분들은 너무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아이들 그 노담이라는 광고, 공익 광고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정말 이렇게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공중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광고처럼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 관련된 교육이 아이들 교과목에 분명히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교육에 내는데 그래서 저는 교과목에 좀 들어가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좀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딱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112 그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19죠? 119인가요? 아, 네. 예. 그 사람이 한번 쓰러졌습니다. 사람이 한번 쓰러졌는데 119에 전화를 했더니 네. 서울시에서는 119가 쓰러져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발작 증세를 보이니까는 일단은 어떤 분들은 그게 사람이 떨고 있느냐 어떻느냐 하면서 간질에 대한 내용을 그거를 물어보고 이 뇌전증의 그 형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신고자를 보고 신고자에게 한 1, 2분, 2, 3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행동을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취해야 할 행동들을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앰뷸런스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등산을 한번, 등산이 아니라 운동을 한번 갔어요. 운동을 한번 갔는데 산에 올라가가지고선 제가 좀 산에 올라가서 갔는데 모르는 분이 오셔가지고선 제가 그때 쓰러졌던 거를 보시고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니까 당황을 하시겠죠.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등산로에 그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와서 저를 응급실에 데려다 간 거예요. 전 도착하자마자 바로 깼습니다. 그 시간이 1, 2분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깼는데 그때 돼가지고서 응급실에 가가지고서 피를 빼고 뭐를 하고 검사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제 피를 뽑아가지고선 혈액 종양암 센터에다가 가가지고서 그쪽 교수님한테가 맡겨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니까 그날 가가지고 검사하신 분 교수님이 여기 왜 오셨어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저한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이없는 일을 당하는 거는 112 쪽에서 서비스를 저희한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119 그쪽에서도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쓰러진 그 상태나 이유들을 정확히 캐치를 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라는 상태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신고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 그걸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 그런 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옆에 게스트분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그런 수술 도구들 수십억 하는 거죠. 비싼 거죠. 그리고 그런 뇌 그 전문 수술 센터들이 그걸 들여오는 게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많이 좀 보장을 해주고 도와줘야지 그 각 재단에서도 힘을 써가지고 뇌전증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힘을 쓰는 거지. 치매 환자들, 그 다음 뇌졸중 환자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수술의 방법, 그 다음에 보장하는 치료하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 뇌전증 환자들에게는 아무런 지금 국가적인 그 도움을 주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뇌전증 환자가 적은 숫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어느 정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네, 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어떤 배려를 해주셨나요? 라는 질문인데, 선생님은 이제 성인기 때 발병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짧게 한 말씀 먼저 네네네.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학창 시절에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제가 엄마인데 제가 뇌전증이 왔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아이가 중학생이었고 제 사춘기가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됐던 네네. 시기인데 그래서 저희 아이는 저희 그 뇌전증이란 걸 잘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그냥 아빠랑 이제 같이 있고 저는 약간 친정이 가까웠기 때문에 좀 친정에서 좀 도움을 받고 있었으면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요. 병이 무서웠으니까. 근데 아이가 이제 조금 커서 이제 몇 년 지나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같은 반에 뇌전증 아이가 있었나 봐요, 친구가. 근데 그 반만, 우리 반만 가정통신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야, 이거 뭐야? 저기 니네 학교 전체 통신문이야? 했더니 아니야, 이거 우리 반만 날아준 거야. 걔가 뇌전증이래, 엄마랑 같은 병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이제 저는 관심이 가서 물어봤지만 아이가 그걸 굳이 막 이렇게 그 아이한테 좀 이렇게 해줘라고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막 그 병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같은 병이니까. 근데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이건 이제 반대 입장이잖아요. 저희 아이가 우리 아이가 보면 안 되는데 지금 저희 방송을 근데 그 친구를 막 싫어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아이랑 체육 시간에 수행 평가를 했는데 좀 이제 조금 둔할 거 아니에요, 그 친구는. 근데 자기는 잘할 수 있었는데 아마 같이 이렇게 스쿼트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점수가 좀 못 나왔다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불평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의견이 다르니까 이제 더 이상 말하면 또 싸움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딸 입장을 생각했을 때도 좀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아이들 무조건 특수학급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반에서 같이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너 얘랑 친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엄마가 말하면 이제 부작용이 좀 있고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 학교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지금 질문하시니까 저희 아이 이제 그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당연히 이제 그 반대편 일반 아이들은 잘 이해를 못하면 불편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그 아이 당사자는 같이 해서 좋긴 좋았지만 또 상대인 친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상처를 받았겠구나.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양측의 또 생각을 학교 때는 대발적이긴 한데 많이 대발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뭐 1학년 때 선생님은 이제 알긴 하는데 잘 챙겨주셨고 다른 선생님은 잘 몰랐어요. 근데 1학년 때 선생님은 알고도 잘 챙겨주고 친구들은 저하고 친한 친구들은 뭐 알아도 뭐 지금까지 연락하고 잘 지내고 그냥 20대 중반 때 25살 그쯤에 제가 이제 뇌인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는 간질의 날 그때도 간질의 날 지금 퍼플데이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공영방송으로 나왔을 때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내 방송 나가는데 너희들 나올 수 있나 하니까 흔쾌히 다 알겠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전부 다 알겠다고. 그 친구들 다 이제 알겠다 할 정도로 다 친구들하고는 다 지금 사이가 다 좋아.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니까. 그렇게 고등학교 친구들은 다 좋았어요. 그 저하고 뭐 반대로 이제 제가 이제 카페 운영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좀 아닌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왕따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지금 현재.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떠한 개인이 변화한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질문을 주신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진행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주 짧게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당사자분들께 한마디씩만 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예전 시절부터 운전이란 운전은 두 바퀴 달린 것부터 뭐 진짜 다 해봤습니다. 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선 뭐 큰 덤퍼, 큰 차량까지 다 해봤는데 그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피해도 줬었고 저도 또 피해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뇌전증을 앓고 있는 분들 한 번이라도 알아셨다고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우리 그 이 핸들은 잡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 자신 있다고 하시더라도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해주세요. 저 먼저 할까요? 네. 뇌인증을 뭐 앓고 있다고, 저도 뭐 뇌인증 앓고 있지만은, 저도 이제 계속 일자리 구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 이제 뭐 상담이라기보다는 이제 채팅을 이렇게 하고 해보면은 뇌인증을 앓고 있다고, 일자리도 이제 안 구해보고, 그냥 해보지도 않고, 나서보지도 않고, 뇌인증을 앓고 있다고, 해보지도 않고, 뇌인증이 있다고, 나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은 안 될 때 안 될 값이라도 일단은 도전 한번 해보고, 네네. 예, 일단은 도전을 해보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일단 해보고, 뭐 진짜 뭐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일단은 해보고, 그래 뭐 이제 나중에 다른 길을 찾더라도 일단은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할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전에 그 유명한 분이 해보긴 해봤어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게 저는 사실 조금 적어왔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사실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힘든 건 심리적으로 힘든 건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뇌전증 환우분들 보호자분들 정말 물론 힘드시겠죠. 힘드신데 그 뇌전증이 우리 삶에 정말 내가 이뤄나가고 있는 이 평생의 삶에서 정말 전부가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일상의 어떤 똑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면서 우리도 당당히 삶을 즐겁게 살아야 되니까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목소리 낼 여유조차 없으시고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잘 치료해 나가시면서 사시면 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한번 목소리 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당당하게 밝히고 다니고 앞으로도 밝히고 다닐 겁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분들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거는 이런 병의 간질이 아니라 뇌전증이에요. 이제 응급대처는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요. 환우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숨어있지 말고 좀 당당하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 목소리가 그 작은 목소리가 모이면 굉장히 커져서 세상에 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이제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차별이나 편견도 그렇게 큰 목소리가 돼야 조금씩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힘드신 분들은 그냥 계셔도 되지만 저처럼 그냥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도 정말 서툴게 막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뇌전증의 용기를 불러왔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조금씩 할 수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이렇게 내보자. 네. 국가와 어떤 단체들은 최대한 저희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좀 사회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닦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처럼 하면 되고요. 네.
아무래도 당사자분들이 숨어 계시지 마시고 도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리고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만 더 네네. 말씀드릴까요? 그냥 마무리 말씀으로 네, 우리 이번에 선거 투표 다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당당하게 앞으로 나오는 게 숨어있지 않고 당당하게 나오는 게 우리 권리잖아요. 그죠? 예,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잘 지키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쩌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를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 좀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